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스케치업 컨텐츠로 제가 이렇게 찾아뵙게 됐는데요. 오늘은 12강까지 약속드렸었던 그 마지막 도면을 깔고 모델링을 하는 그 마지막 강의를 제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조금 늦은 만큼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좀 잘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설명란을 통해서 도면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도면을 다운로드를 받으셨다면 여기에 있는 파일, 여기 파일에 임포트 있죠? 파일에 임포트를 누르셔서 도면을 스케치업으로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I 누르시면 돼요. 컨트롤 I 눌러서 여기에 있는 카페 인테리어 도면, 이 카페 인테리어 도면을 선택하시고 임포트를 바로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결과가 나오고요. 자, 이렇게 도면을 가지고 오시면은요, 이 첫 번째 거 이것이 이제 평면도고요. 우리가 이제 카페를 이제 모델링을 할 건데, 이 카페의 평면도가 이렇게 있고, 지금 이 두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천장 평면도예요. 천장 평면도. 천장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천장 평면도가 이제 두 번째 장으로 있고, 제가 전개도 한 장을 그렸습니다. 전개도. 이 전개도는 여기 인면도 이 안쪽 공간에서 사람이 이렇게 서가지고요. 한쪽 벽면을 이렇게 똑바로 바라보는 이 똑바로 바라봤을 때 이 모습을 그리는 것을 전개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사람이 딱 서가지고 이쪽 벽면을 똑바로 바라봤을 때 여기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이 도면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도면을 가지고 오시게 되면 먼저 이 도면을 조금 정렬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도면을 딱 가지고 오면 컴포넌트 객체로 이렇게 가져와지는데요. 지금 요거 도면 하나, 도면 하나기 때문에 요걸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하나, 둘, 세 개의 도면으로 이렇게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익스플로드 할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가지고요. 익스플로드 눌러주시면 깨지게 되죠. 자, 이렇게 도면이 깨졌으면은요, 이게 도면 하나니까 이렇게 잡으셔가지고 컨트롤 G 그룹으로 묶으시고요. 천장 평면도 잡으시고 컨트롤 G 그룹으로 묶으시고, 그리고 전개도 하나 잡으셔서 그룹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각각의 도면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요, 이 지금 만들어진 이 도면 3개를요, 우리 태그 있죠? 태그, 레이어 태그에다가 새로운 이제 태그를 만들어서 이거를 CAD라는 태그에다가 다 한꺼번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태그에서 여기에는 새로 만들기 요 플러스 버튼 있죠? 이 플러스 버튼을 이렇게 딱 누르셔가지고 CAD라고 이름을 지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CAD라고 이름을 지어줬으니까 이제는 여기 만들어진 이 도면 3개를요 CAD 레이어에다가 집어넣어야겠죠. 레이어에다 집어넣으시는 거는 여기 위에 있는 이 태그 여기에서 집어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선택하시고 엔티티 인포에 여기에 있는 태그 이 부분에서 만들어진 태그 목록이 쫙 뜨거든요. 만들어진 태그 목록에서 여기에 있는 CAD 레이어로 들어가라 딱 선택하시게 되면 CAD로 태그가 지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 두 개도 마찬가지로요. 태그에서 CAD로 이렇게 집어넣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CAD가 이렇게 딱 집어넣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태그에서 여기에 있는 눈 모양, 이 눈 모양을 이렇게 딱 끄시게 되면 모든 도면을 이렇게 화면상에서 사라지게 했다가 다시 한번 나타나게 했다가 이렇게 용이하게 도면을 관리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도면을 딱 이제 하나씩 이제 정리를 했으니까요. 이 도면을 이렇게 우리가 알맞게 배열을 먼저 해줄 거예요. 배열.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전개도인데 이쪽 면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전개도를 이쪽 면에다 이렇게 갖다 놓는 작업을 먼저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도구 무브로요. 여기가 기둥이거든요. 기둥에서 여기로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 로테이트로 Z축 방향으로요. 이렇게 90도 돌려주면은 이렇게 딱 맞게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요거를요, 이제 90도 이렇게 세워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로테이터 Q로 초록색 방향으로 세워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를 잡고 여기에서 90도만큼 이렇게 세워주시게 되면 아주 딱 맞게 이 도면을 정렬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딱 붙어 있으면 모델링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이거를 살짝 띄워 놓도록 할게요. 500 정도만 띄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천장인데요. 천장은 이렇게 해서 이동도구로 여기가 딱 맞는 지점이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요거를 Z축 방향으로 쭉 고정시키신 다음에 여기가 딱 천장이 위치할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천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으면 모델링 하기가 좀 번거롭기 때문에 요거는 옆으로 살짝 이렇게 빼놓도록 할게요. 만 정도만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CAD 도면을 먼저 이렇게 도면별로 정리를 하신 다음에 이 도면을 각각의 위치에 맞도록 이렇게 먼저 정렬하시는 작업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정렬이 됐으면은 지금 가지고 온 이 CAD 파일 있죠? 이 CAD 파일은 여러분들 절대로 익스플로드를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익스플로드 하게 되면 지금 CAD 파일에서 작성한 모든 선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살아나죠. 이렇게 하나하나 살아나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가 이렇게 뚝뚝뚝뚝 끊어져 버려요. 지금 CAD 상에서는 선을 이렇게 한 줄로 쭉 그었지만 이거를 스케치업으로 가져와서 익스플로드를 깨시게 되면 이게 전부 다 분할되게 돼버리기 때문에 하나로 이렇게 붙어버려서 분할이 이렇게 선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CAD 파일은요 깨서 모델링을 하시면 모델링과 이 CAD 파일에 있는 선들이 모두 다 이제 겹쳐버려 가지고 모델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CAD 파일을 통해서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때는요 CAD 파일은 항상 그대로 그룹이 된 상태로 놔두시고 그룹이 된 상태로 놔두신 상태에서 그걸 이제 참조만 해서 모델링을 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저는 요거를 그룹으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룹 됐죠? 여기 이런 것들은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이건 이제 그룹 편집 모드 들어가서 좀 이제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됐습니다. 이제는 이제 하나씩 이 도면을 따라서 모델링을 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상당히 쉽습니다. 그대로 따라서 모델링을 하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도면을 딱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 여기는 카페 벤치 의자구나. 아, 여기는 카페 이렇게 좌석에 있는 그런 공간이구나. 아, 여기는 카운터구나. 여기는 작업 공간이구나. 여기는 진열대구나. 여기 출입문 양쪽으로 나 있구나. 이렇게 딱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기둥부터 모델링을 해볼 거예요. 기둥. 자, 사각형 도구 R로 사각형 하나 그려주시고 푸시풀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어디까지 올리죠? 이 높이는 여기에 있는 전개도에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전개도. 여기 전개도에서 여기가 기둥의 끝이 되는 거죠. 그러면 푸시풀을 스냅을 여기까지 딱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기둥의 사이즈가 다 동일하니까요. 컴포넌트로 만들어서 무브 컨트롤로 복사를 나머지 기둥에다가 바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기둥이 끝났고요. 이제는 여기에 있는 벽, 여기 카운터 뒤쪽에 여기 있는 벽과 요렇게 그리고 여기 요렇게 벽을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자, 벽을 그리는 방법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우리 기초적인 방법은 이 선을 따라서 쭉 선을 라인으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벽이 그려지게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방법으로 한번
벽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 도면을 따라서 똑바로 선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딱 그리시게 되면 이제 면이 하나가 만들어지잖아요. 만들어진 면을 푸시풀로 여기 높이까지 똑같이 올려주시게 되면 벽이 만들어지죠. 자, 트리플 클릭하고 컨트롤 G 할게요. 벽을 그리는 첫 번째 방법, 스케치업의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벽을 그리냐면요, 사각형으로 그립니다. 사각형. 그래서 이 사각형으로 이렇게 벽 단위마다 이렇게 한 번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줘요. 자,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사각형을 그려주면 되겠죠.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사각형을 그려주고요. 다시 한번 여기에서 여기까지 사각형을 또 그려줘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트리플 클릭으로 이렇게 모두 다 선택을 해보면은요, 여기 우리가 사각형을 그렸기 때문에 여기 사이사이에다가 이렇게 선이 이렇게 남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각형으로 그리게 되면 이렇게 선이 남는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직접 선택하셔서 딜리트로 지워주시고, 선택하셔서 딜리트로 이렇게 지워주시게 되면 깔끔하게 하나의 면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자, 이제는 푸시풀로 이 면을 쭉 올려서 여기까지 이렇게 올려주시면 벽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벽을 그리는 마지막 스케치업 방법은요, 우리 푸시풀을 이용하는 거예요. 푸시풀 해볼게요. 자, 먼저 사각형으로 이렇게 벽을 하나 그립니다. 그리고요, 푸시풀로 요거를 한번 그냥 올려요. 자, 그런 다음에 이 면을 푸시풀로 여기까지 당기는데 컨트롤 한번 누르는 거예요. 컨트롤 한번 누르면은요, 내가 푸시풀하는 이 면이 복사가 되면서 푸시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엑스레이 모드를 딱 키시게 되면 이 안쪽에 면이 남겨진 상태예요. 그러면 이 안쪽에 면이 이렇게 남겨져 있고 바깥쪽에도 면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면이 이렇게 분할된 채로 남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분할된 면 중에 이 면을 잡고 푸시풀로 이만큼 또 당기면 아주 빠르게 벽면을 쭉 여기까지 밀어 오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여기 갈림길이 생기잖아요. 이럴 때는 푸시풀을 하는데 컨트롤 한번 누르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는 이 면을 다시 한번 푸시풀을 쭉 해 주실 수 있는데, 이때도 여기도 이제 푸시풀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컨트롤 한번 누른 다음에 여기까지 이렇게 당겨 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 면을 여기까지 이렇게 당겨 주시게 되면 벽면이 만들어지게 돼요. 자, 근데 이제 엑스레이 모드를 키면 이런 부분에 이제 면이 다 이제 남은 상태로 이제 그룹이 되다 보니까 솔리드 그룹이 만들어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룹 편집 모드에 들어가서 이레이즈 도구로요, 이렇게 불필요한 선들을요 좀 제거해주는 작업이, 좀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해요. 이렇게 이 아래쪽에도 불필요한 선들이 남아 있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벽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제가 벽을 만드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냥 선을 라인을 따라서 그려서 면을 하나 만드는 방법. 사각형, 사각형, 사각형을 그리고 중간중간에 있는 선을 지워준 다음에 푸시풀을 하는 방법. 마지막 방법은 푸시풀을 하고 컨트롤을 눌러서 푸시풀을 하면 면이 분할될 때 분할된 면에서 다시 한번 푸시풀을 해서 이렇게 쭉쭉쭉 푸시풀로 벽을 이어나가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요거 세 개 다 하실 줄 아셔야 되고요. 이렇게 직선으로 되어 있는 직각으로 만나는 이런 벽들은 가장 빠른 방법은 사각형 이렇게 그리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약간 삐뚤어지거나 약간 곡선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요, 반드시 그냥 선을 따라 그리는 방법으로 모델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쪽에도 이제 벽이 하나 있으니까요, 사각형으로 제가 벽을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룹 지정할게요. 자, 그럼 이쪽 벽이 지금 완성이 된 거고요.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요, 여기에 있는 유리벽,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출입문 2개를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상점 전면 같은 경우는 먼저 여기 커튼월의 프레임을 먼저 모델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평면도상에 여기 프레임의 위치가 이렇게 확인이 되시죠? 자, 그리고 여기 인면도 전개도상에도 프레임이 이렇게 가로로 쭉 지나가고 이렇게 사이사이에 가로 프레임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여기 문 같은 경우는 이제 프레임 아래 하부가 프레임이 없이 이렇게 매끄럽게 단차 없이 쭉 이어지는 그런 문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 제일 상단에 가로 프레임부터 제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 프레임의 두께 같은 경우는 여기 테이프 메저 툴로 거리를 재보면 5cm 나오네요. 자, 그리고 평면도상의 가로 프레임이 이렇게 쭉 한 줄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니까요. 사각형을 이렇게 하나 그려주시고 푸시풀로 이걸 5cm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제 컴포넌트로 제가 만들 거고요. 이게 이제 하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단으로 위치를 해야 되니까 이동 도구를 이용해서 Z축 방향으로 고정시켜 주시고 여기까지 와라, 이렇게 위치를 시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이 부분이 조금 남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기 보가 지나가는 자리예요. 지금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한 30cm 될 거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보가 기둥과 기둥 사이에서 쭉 이어져 있으니까 요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각형 그려주시고 여기 프레임 상단 이제 끝나는 데서부터 보가 시작되는 거니까요, 스케일 툴로 여기 이렇게 딱 맞춰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요거를 이제 푸시풀로요 쭉 밀어서 여기까지 이렇게 당겨 주시게 되면 이렇게 볼을 표현해 주실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 세로 프레임을 각각 쭉쭉쭉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로 프레임도 마찬가지로 두께 50cm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평면도 상에서 사각형을 이렇게 하나 그려주시고 푸시풀로 상단의 가로 프레임 하단까지 푸시풀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트리플 클릭해서요, 네, 컴포넌트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브 컨트롤 2번 눌러서 스탬프 모양으로 바꿔주시고 요거를 여기에서 여기 각각의 위치에, 정확한 위치에 이렇게 프레임을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여기 사이사이에 이제 가로 프레임이 쭉쭉쭉 들어가게 되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에는 요 가로 프레임이 있잖아요. 요거를 그대로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브 컨트롤 복사를 이용해서요. 정확하게 Z축 방향으로 고정시켜 놓고 우리 평면도상의 위치가 정확하게 있으니까요. 여기에 스냅을 걸어서 정확한 위치로 내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하단에도 마찬가지로요. 무브 컨트롤로요. 여기 하단 잡아서 제일 아래까지 이렇게 위치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무늬 턱이 이제 걸리니까요. 여기는 빼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프레임을 이용해서 여기를 빼주도록 할게요. 자, 요거 이렇게 잡으시고요. 트림 이용하면 될 것 같네요. 솔리드 도구의 트림. 여기 있네요. 눌러주시고 프레임 잘라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눌러주시고 프레임 잘라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요 가운데 프레임을 그룹 편집 모드 안에서 삭제를 시켜주시게 되면 이 문짝 부분의 하단의 턱을 삭제시켜 주실 수 있게 되는 거죠. 됐습니다. 자, 이제 유리를 이렇게 끼워 넣어야 되는데요. 유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각각 끼워 넣어 주시는 것보다는 그냥 한 판으로 쭉 그냥 끼워 넣어 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가운데 렉탱글 도구로 미드 포인트 점 잡아서 여기 반대편 미드 포인트 점으로 스냅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오른쪽 방향키를 한번 누르셔서 빨간색으로 고정을 시켜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정확하게 딱 모서리에 딱 맞게 들어가질 않으니까요. 이럴 때는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에서 오른쪽 방향키 한번 눌러서 대략적으로 그냥 사각형 하나 그려주시고 요거를 스케일로 이 바닥면에 여기 상단 요 면에 스냅을 걸어서 딱 맞춰주시면 정확하게 그려주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유리의 두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요 면을 푸시풀로 바깥쪽으로 한 1cm 정도만 이렇게 빼서요. 요거를 그룹으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요. 그냥 한 판으로 만들어 버릴 거 그랬네요. 그래서 요거를 그룹 편집 모드 들어가서요. 요 하단에 있는 요 면을 하단에 있는 요 면을 이렇게 잡으셔가지고 쭉 내려서 여기까지 그냥 한 판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신 다음에요. 여기에 있는 문짝 부분만 이제 떼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 잡고 트림 유리 요거 잡고 트림 요거 잡고 트림 이렇게 잘라 버리시게 되면 이제는 여기 부분만 따로 떨어져 나가게 되죠. 딜리트로 지워 주시게 되면 깔끔하게 유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 유리에다가 이제 약간 투명하게 유리 재질을 집어넣도록 할게요. 여기에 우리 기본 글라스 앤 미러 매테리얼 탭에 아무거나 유리로 활용할 만한 거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됐습니다. 여기 있는 이쪽 반대편도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과정으로 해주시면 돼요.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호 먼저 이렇게 그려주고요. 사각형 도구로 가로 프레임을 하나 쭉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두께는 5cm 그룹으로 지정하고요. 이동 도구를 이용해서 Z축 방향으로 쭉 여기까지 밀어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요거 우리 세로 프레임을 하나 그린 다음에 상단에 가로 프레임 하단까지 이렇게 밀어주시고 트리플 클릭으로 컴포넌트로 만들고요. 요거를 무브 컨트롤 스탬프 도구를 이용해서 각각의 위치에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요 상단에 요 프레임을요, 2번 복사할게요. 무브 컨트롤로 아래 잡고 고정시키신 다음에 여기랑 위치가 동일하니까요. 여기로 이렇게 한번 잡아주시고, 제일 바닥의 하단까지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에는 이제 문이 딱 이제 출입 문이기 때문에 여기는 뚫어줘야 되잖아요. 요거 잡고 트림으로 잘라주고, 요거 잡고 트림으로 잘라준 다음에 트리플 클릭으로 요 안에 하단의 프레임만 이렇게 삭제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리 끼워 넣을게요. 유리는 우리 사각형 도구 여기 미드 포인트 잡아서요, 쭉 와서 여기 미드 포인트 점까지 정확하게 그려주시면 되는데, 이번에는 방향키 왼쪽으로 이렇게 한번 눌러서 정확하게 네모를 그려주시고요. 요거를 스케일 도구를 이용해서요, 어디까지 내리죠? 여기 하단 바닥면까지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깥쪽으로 10cm, 10cm가 아니라 10mm, 그러니까 1cm를 이렇게 두께를 유리를 주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출입문 부분만 뚫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잡고 트림, 요거 잡고 트림, 요거 잡고 트림, 요거를 이렇게 뚫어주시게 되면 문 부분이 이렇게 뚫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가 이렇게 겹쳐져 있어요. 면이 이렇게 겹쳐져 있을 때는 조금 이제 나중에 뭐 렌더링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이렇게 약간 울렁울렁 거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겹쳐진 면은 약간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푸시풀로 살짝만 이렇게 집어 넣어 주시게 되면 겹쳐지는 것이 해결이 되죠. 이 아래쪽도 마찬가지, 이것도 푸시풀로 살짝만 더블 클릭 따닥 해주시면은 이전 게 딱 기억이 돼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따닥 따닥 해주시게 되면 겹친 면들이 싹 해결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재질을 그대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여기 메테리얼 탭에 트레이에 지금 들어있으니까요. 이걸 누르시고 이 면을 클릭해서 유리 재질을 집어넣어 주게 되는 거죠. 자, 이제는 여기에 있는 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문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지금 평면도랑 인면도 상에는 돼 있는데, 이 도면은 이 위치나 사이즈 이런 것들을 이제 보기 위함이고요. 이제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이제 디자인이 문에는 많이 들어가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이미지를 참고해서 모델링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이미지를 하나 다운로드를 받아서요, 제가 그걸 보고 그대로 한번 문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된 이미지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참고해 가지고요, 제가 한번 요 문을 그대로 한번 따라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다운로드를 받아서 스케치업으로 가져와서 스케치업에다 띄워놓고 한번 따라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요거죠. 이렇게. 자, 요거를 세울게요. 띄워놓고 이거를 똑같이 한번 따라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한 5cm 정도 되려나요? 5cm 정도 프레임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안쪽에는 유리가 이렇게 채워져 있는 조금 단순한 그런 문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건축 요소 만들기 우리 공부해 봤었잖아요. 그대로 따라서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사각형을 제가 하나 그려줄 거고요. 요거를 제가 컴포넌트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사를 한 다음에 스케일로 반전시켜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컴포넌트 편집 모드 들어가서요. 우리 옵셋 이용해서 5cm였나요? 5cm 정도 프레임을 이렇게 주고요. 이 아래쪽에 있는 이 프레임을 이동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조금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900 정도 올려주면 어떨까요? 900 정도를 올려주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조금만 더 내려주면 될 것 같아요. 100만 내려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요 유리는 일단 지우고요. 푸시풀을 이용해서 두께를 살짝만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거를 컴포넌트 편집 모드 안에서 그룹 처리할 거고요. 그룹 처리를 한 다음에 유리를 이 안쪽에 끼워 줄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푸시풀로 요거를 1cm 그리고 그룹을 해 주시고요. 재질을 뽑아내 주신 다음에 유리를 집어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전체를 살짝 바깥쪽으로 이렇게 한 3cm 정도를 밀어서 문을 바깥쪽으로 살짝 밀어 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약간의 이런 굴곡 같은 것들이 조금 보이시죠? 이런 디테일들을 조금 주시게 되면 문에 디테일들이 좀 살아나니까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튀어나오는 굴곡을 제가 추가를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옵셋을 이용해서 살짝 옵셋을 주고 이 바깥면을 푸시풀로 살짝 밀어준 다음에 이런 식의 약간 디테일들을 추가를 해주는 거죠. 이쪽에도 이렇게 네모를 적당하게 하나 그려서 한 5mm 정도를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도록 한번 해줘 봤습니다. 이게 조금 너무 두꺼운 것 같으니까요. 푸시풀로 이렇게 살짝 집어넣어 줄게요. 네, 그리고 나서 이쪽에 이제 손잡이를 제가 달아줄 거고요. 손잡이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꼬부러져서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손잡이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모델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이렇게 손잡이가 달릴 그런 위치를 이렇게 하나 그려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 투포인트 아크를 이용해서요. 이렇게 약간 둥글려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면 합쳐 주시고 요거를 한 2mm 정도 이렇게 굴곡을 주신 다음에 요거를 그룹으로 만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렇게 나와서 요렇게 되는 손잡이 모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한 위치에서 선을 이렇게 빼서요.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가죠. 아래로 이렇게 지나가고요. 이쪽으로 가는데 이번엔 정확하게 여기에 딱 맞게 모델링이 돼야겠죠? 이번에는 여기까지. 적당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살짝만 이 아래 선만 이렇게 살짝만 내려주도록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가 이제 살짝 이렇게 곡선 처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투포인트 아크 이용해서 우리 보라색 선 찾았던 거 기억나시죠? 따닥. 여기에서도 따닥. 이쪽에서도 따닥. 여기에서도 따닥 해주시게 되면
이제 따라갈 선은 다 그려졌습니다. 자, 이쪽에다가 원을 요 끝에다가 요 끝에 정확하게 엔드포인트 점에서 원을 적당하게 하나 그려주신 다음에 이 선을 먼저 경로로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팔로우 미 있죠? 팔로우 미 면을 클릭해서 파이프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요것도 그룹으로 잡으시고요. 요것도 그룹으로 잡으신 다음에 두 개의 그룹을 동시에 선택하시고 컴포넌트로 만드는 거예요. 자, 컴포넌트로 만들어 주셨으면은 요 컴포넌트를 이 문에 집어넣는 거죠. 해볼게요. 자, 이게 이제 컴포넌트잖아요. 컴포넌트 편집 모드로 들어가서요. 그 전에 요거를 컨트롤 X 잘라내기를 합니다. 잘라내기를 한 다음에 이 문의 컴포넌트 편집 모드로 들어가서 컨트롤 V를 하는데요. 우리 동일 위치의 정렬 기억나시나요? Paste in place. 컨트롤 Shift V를 눌러서 동일 위치에 정렬을 하시면 아주 딱 맞게 동일한 위치에 손잡이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반대편에도 손잡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이거를 무브 컨트롤로 복사하시고 스케일로 반전으로 돌려주신 다음에 이동 도구를 이용해서요. 여기다가 딱 맞게 붙여주시게 되면 문 손잡이, 양쪽에 있는 문 손잡이가 깔끔하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네, 상점 전면에 여기 있는 프레임, 이 프레임이나 이런 문짝의 색깔 이런 것들은 이제 검정으로 전 처리를 하고 싶어요. 여기 있는 이미지처럼 검정 색깔로 이렇게 처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테리얼에서 우리 색깔, 컬러 네임 요걸로 가시면 많은 색깔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중에 여기 약간 회색, 다크 그레이 요거를 이용해서요. 칠하고 색깔 같은 경우는 바깥에서 바로 칠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컴포넌트 편집 모드 안에서 이제 칠해 주셔야지 나머지 컴포넌트에 전부 다 적용이 되죠. 이렇게 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문짝도 마찬가지 들어가서요. 색깔 이렇게 칠해 주시고 손잡이 같은 경우는 금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골드 한번 찾아볼까요? 이게 골드인데 요거 조금 너무 노래서 전 요걸로 한번 손잡이를 칠할게요. 여기에서 이렇게 각각 손잡이를 칠해 주시게 되면 이런 식의 상점 문짝도 만들어 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쪽도 비슷한 스타일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각형을 먼저 하나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교차 지점에서 여기까지 사각형을 그려주시고요. 옵셋 50을 프레임을 줬었죠. 그리고 나서 요 선을요. 위쪽으로 800 올렸었습니다. 요거를 지우고 푸시풀로 4cm 정도의 두께를 줬고요. 트리플 클릭으로 그룹으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유리를 안쪽에다가 이렇게 끼웠어요. 아이고, 다시. 자, 그리고 바깥쪽으로 푸시풀로 1cm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리플 클릭 컨트롤 G. 요거는 유리니까요. 요 재질을 뽑아서 유리 집어넣어 주시고요. 문짝 같은 경우는 회색으로 집어넣어 주시면 되는데 우리 문짝에 디테일을 추가해 줬었잖아요. 이렇게 똑같이 디테일을 약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색깔도 동일하게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 옵셋으로 살짝 엣지를 줘서 이거를 이렇게 살짝 집어넣어서 약간의
이런 디테일들을 조금 추가해 주면은 좀 실제랑 비슷한 느낌으로 오거든요. 문 손잡이 그대로 달면 되겠죠? 문 손잡이는 여기에 이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에서 요거를 하나 컨트롤 C로 복사를 하고요. 컨트롤 Shift V로 동일 위치에 정렬시켜 주신 다음에 이동 도구로 요거를 이제 하나 가져오죠. 요것도 이제 컴포넌트잖아요. 그래서 어디에서 이걸 수정하든지 전부 다 동일한 수정 결과를 얻어 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90도 돌려줄게요. 그리고 나서 위치를 맞춰줍니다. 됐습니다. 반대쪽에도 있어야 되니까요. 요 손잡이를 무브 컨트롤로 복사하시고 스케일로 반대로 돌려주신 다음에 이동 도구를 이용해서 여기까지 붙여주시게 되면 딱 맞게 손잡이가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이렇게 옆 벽면을 모두 다 우리가 만들어 봤고요. 자, 이제는 여기 아래쪽에 바닥을 한번 쭉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바닥 같은 경우는 신경 많이 쓰실 필요 없어요. 그냥 사각형 크게 하나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 늘려서 이렇게 사각형 그려주시고요. 두께 같은 경우는 한 500 정도 이렇게 좀 두껍게 아래쪽으로 이제 푸시풀을 하시게 되면 바닥이 끝이 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이쪽에 보시게 되면요. 여기가 이제 길이가 테이프 메저 툴로 이렇게 재보면은 지금 97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이제 10cm 단차로 이렇게 올라오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계단이 한 단 있는 거죠. 그래서 계단을 한 단 올라와서 여기에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좌석, 좌식 공간이 이렇게 쭉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선을 따라서 이렇게 한 단을 올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지금 요걸 선을 이렇게 따라서 그리려고 해봤더니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이렇게 일일이 그리기가 조금 이제 번거롭잖아요. 요럴 때 이제 쓸 수 있는 게 바로 페이스트 인 플레이스예요. 우리가 여기 CAD 안에 선이 이렇게 딱 존재하잖아요. 이렇게 존재하는 선을 우리가 그룹 편집 모드 안에서 CAD 파일 안에 그룹 편집 모드 안에서 이거를 이렇게 선을 추출해서 가져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CAD 파일의 그룹 편집 모드 안에서 선을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요. 컨트롤 C를 하고 바깥으로 나와서 컨트롤 Shift V 페이스트 인 플레이스를 하면 아주 간단하게 CAD 파일 안에 있는 선에 내가 이제 원하는 그 선만 바깥으로 빼내서 그것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CAD 파일 같은 경우는 절대로 익스플로드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익스플로드가 되는 순간 모든 선들이 다 살아나기 때문에 모델링 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다. 자, 그래서 이 CAD 파일에 있는 선을 우리가 활용을 하고 싶을 때는 CAD 파일 그룹 편집 모드 안으로 들어가서요. 내가 원하는 선들을 이렇게 선택하고요. 컨트롤 C를 한 다음에 컨트롤 Shift V를 해서 바깥으로 내가 원하는 부분만 빼서 그것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부분을 뺐으니까 요거를 활용해서요. 면을 만들어 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쭉 연결해서 여기까지 그려주시게 되면 면이 만들어지죠. 자, 이 면을 푸시풀로 100 올려주면 한 단 올라오는 이런 표현을 해 주실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도면이 지금 깔려서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이 도면도 마찬가지로요. 이동 도구를 이용해서 100만큼 이렇게 올려주시면 도면도 확인하면서
단차도 표현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여기 두 줄이 이렇게 CAD 파일로 가 있는데요. 이 두 줄 같은 경우는 재료 분리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재료 분리대. 그래서 재료 분리대도 이제 마찬가지로 표현을 해보면은요. 요 선에 이제 정보가 있다면 팔로우 미를 이용해서 쭉 우리가 이 재료 분리대를 표현해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있는 요 선을 이번에는 가지고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요거를 이제 컨트롤 C를 하고요. 바깥으로 나와서 컨트롤 Shift V를 하게 되면 이렇게 선 정보가 추출이 됐으니까요. 자, 이제는 요 끝에다가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주는 겁니다. 사각형을 이렇게. 선을 먼저 다 잡은 상태에서 자, 팔로우 미를 이렇게 진행하시게 되면 간단하게 재료 분리대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색으로 한번 이렇게 칠해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그럼 이제 단차를 확실하게 이렇게 표현해 주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도면을 깔고 모델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 있는 나머지 것들을 이제 가구나 이런 어떤 소품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고 우리 3D 웨어하우스를 이용해서 다운로드를 한번 받아보면서 스케치업 요 카페를 완성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들으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요. 전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